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의 정태웅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의 독자분들을 위하여 우리 생글생글에 그동안 글을 실어왔던 학생기자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명문대에 진학을 하셨어요. 진학하신 이후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후배 고교생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학습 방법과 명문대 합격 비결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쪽에 계신 분은 신지민,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경제학부 19학번이시고요. 맞죠? 저 18학번. 18학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우리 조미성,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20학번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생글생글은 고교생 경제논술 신문이어서 우리 시사와 경제 그리고 논술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을 특히 경제를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닌 고교 유형은 어떠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가능하면 학과 소개도 해주면 좋겠죠?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과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거의 다 뽑아서 저는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왔고 이 외에도 고려대학교는 특기자랑 일반 전형 둘 다 지원을 했었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랑 서강대학교도 일반 전형이랑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해서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수시 전형인 거죠? 네, 다 수시. 수시 전형. 네, 수시 전형에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예요? 학생부 교과예요? 뭐라고 불러요?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요? 학생부 종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대원외고 나왔습니다. 대원외고면 모두가 다 아는 외국어 고등학교 중에 최고예요. 우리 그러면 조미성 씨는? 네. 저는 일단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를 합격하게 된 전형은 학생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의 다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과는 이제 보통 생글생글은 이제 문과 쪽이지만 저는 이과이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해왔었던 것 같고 포항제철고라고 이제 전국형 자사고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일반 전형을 보통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도 일종의 특수 목적고네요. 여기는 외국어고였고 거기는 전국형 자사고였고. 네. 전국형 자사고면은 전국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네. 거죠? 전국에서. 네. 원래 살던 데가 포항은 아니었던 네, 거예요? 원래는 대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기숙사 생활을 했나요? 네, 기숙사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전국형 자사고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취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도 했는데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요. 자취하면 공부가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냥 솔직히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자취든 기숙사든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럼 신지민 씨는 서울이고요? 네, 저는 서울이고 대원외고는 서울에서만 지원이 가능해서. 그렇죠. 네. 서울에서만 지원 가능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수시로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수시인데도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가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조미성 씨는 학생부 교과로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종합으로 갔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특수 목적고라든지 뭐 외고라든지 아니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다들 이제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성적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잘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종합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아예 최상위권 아이들은 교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는 일반고에서 많이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특수 목적고에는 좀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조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낮아지는 수도 있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내신이 뛰어난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가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으로 교과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뛰어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 고교 내신 좀 공개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됐는지? 네. 내신이요? 이거 제 친구들도 모르는. 그래요? 어.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할 필요는 대충 약간 어느 정도 일반고 친구들처럼 1, 2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항상 이제 같은 과를 오더라도 일반고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자사고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이제 그 친구들끼리 1등급 받는 친구들은 보통 일반고고 이제 특수목적고라든가 자사고는 보통 2, 3등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2, 3등급이어도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네. 자사고랑 외고여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특수 목적고에 계신 네.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학생부 종합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이제 다른 비교과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이쪽부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희 학교 자체가 뭔가 굉장히 많은 분야의 대회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을 다 포항제철고니까 포스코 재단이다 보니까 다 포스로 통일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포스 베이트 그러니까 디베이트랑 포스를 합쳐서 그런 토론 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 문이라고 해서 모의 유엔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 테드 해서 테드 강연을 한다든지 하는 학교 차원에서 준비해 주는 게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신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충분히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대회나 비교과 활동을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셨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학교 시스템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친구들이 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부담 없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뭔가 유별 나거나 특출 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됐어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저희 때부터는 좀 학교 교내 활동이 주목을 받았던 때여서 봉사활동이나 독서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독서나 봉사활동이 다 제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게 좀 드러나게 활동을 구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활동,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독서도 경제를 제가 지원하면 경제 관련 도서로 많이 채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자랑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활동이 뭐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 쪽으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럼 내가 이 전공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책이라는 게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듯이 뭐든지 이제 책이랑 연관을 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떤 분야건 어떤 과목이든
든지 간에 관련된 책은 무조건 엄청 많이 되어 있기 마련이고 선행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약간 2020년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책을 읽을 시간도 되게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진행했던 활동 중에 인수공통 감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이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책을 읽고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좀 심화 활동 같은 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교과 시간에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은 좀 이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면 입시 사정관이나 아니면 뭐 대학에서든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 활동을 이렇게 봤을 때도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매체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책과 관련해서 뭔가 연관지은 활동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독서 토론 대회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참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없더라도 독서를 활용해서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생글생글해도 좋은 컨텐츠 많으니까 그걸 스크랩해서 읽는다든지 하는 활동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보건환경융합 과학, 학교를 가기 네. 위해서 그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독서 활동을 했다 이런 의미네요.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20년이 되고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뭔가 전공에서도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과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지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되게 불안했던 게 어느 것에 맞춰서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는데 독서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어놔도 어디다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폭넓게 정말 다양하게 한 해에 약 20권 이상씩은 꼭 기록을 했었습니다. 한 해에 20권이요? 그러면 한 달에 2권씩 읽어야 되는 건데 고교 학습을 하면서 그게 가능했어요? 몰아서 읽을 때도 있고 네, 그러기도 했고 네, 그거 외에도 봉사활동을 저는 제가 영어 특기자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 관심 있던 시사 관련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많이 생기고 되게 입시할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학부를 선택하게 된 무슨 계기나 이유는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경제학과 자체는 2학년 때 선택을 했고 국제학부를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국제학부를 선택한 건 저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제가 이제 1학년 때 저희가 다른 수업들을 듣는데 그중에서 경제 관련 수업이 재밌어서 경제학과를 나중에 고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사실 국제학부인 거고 그 밑에서 이제 세부 전공이 갈라지는 그런 데죠. 근데 국제대에 들어가서 여러 학문을 접해보다 보니 경제학이 좋았다 이런 거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제대학이다 보니 아무래도 외국어라든가 또는 뭐 국제 이슈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친화된 교육을 하겠네요. 네.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좀 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는 잘 얘기를 들었고요. 교과 부분은 어땠어요? 교과 부분은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다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하루에 잠은 몇 시간씩 잤어요? 저희는 학교 셔틀버스가 6시, 저희 집은 6시 반이어가지고 전 2시에는 꼭 자려고 노력을 했고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좀 4시간 정도.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다고요? 네. 3년 내내 그랬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놀랍네요. 혹시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녹여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 비결도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서를 거의 매 문항마다 넣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제가 배운 거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서술도 하기 편하고 더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건 독서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독서가 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가져온 것 같고 저는 조금 자기소개서 쓸 때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폭넓게 뭐 경제면 이 경제에 관심 있다. 정치면 정치에 관심 있다. 이런 것보다 나는 문화 외교에 관심이 있다. 무슨 이런 세부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를 가지고 와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국제학부에 가기 위해서는 그럼 뭐 국제 관련이나 외교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플러스에 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소개를 했었나 보죠? 자기소개서에. 네, 책들도 많이 사용하고 면접 때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봉사활동도 그것과 연관 지어서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세터민 관련 번역봉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하고 다문화가정 위한 번역봉사 이런 약간 번역이나 외교적인 이슈랑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외국어를 활용을 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학부에 딱 어울리는 그런 전국 연계 사회봉사 활동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조미성 씨는 네. 어떻게 했어요? 자기소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소개서를 만들 때. 저는 근데 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저는 원래 좀 글 쓰는 거나 글의 유기성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어떻게 보면 수천 장 뭐 그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중에서 제가 뭔가 저만의 것을 보여줘야지 뭔가 합격을 시키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것이 뭘지를 일단 생각을 했고 저만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임팩트 있는 것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두 갈식으로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물론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활동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것을 결국에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글을 구조를 짜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기사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항상 두 갈식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 또는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처음에 가졌던 호기심,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그 다음에 그 활동에서 후속 활동, 그리고 그것을 독서까지 이으면 가장 이제 잘 짜여진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네 가지 구조에 맞는 활동들을 각자 찾아보았고, 또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글의 유기성도 되게 많이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고, 더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비결을 좀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근데 자기소개서에 썼던 문구인데 저는 제 고교 3년 생활을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또 이과라서 이과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그래프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아래에 있는 넓이를 이제 결국에는 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다 모아서 합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의 값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적분에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봉사나 나중에 인성 문제가 있어요. 그 인성을 드러내는 그런 4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배려라는 것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람들이 다 배려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섣부른 배려는 남에게는 배려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문항을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랑 제가 느꼈던 바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답변을 만들어낸 것 같네요. 네. 그 사회봉사 활동은 어땠어요? 저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대구를 다시 내려가는 건가? 뭐, 포항에서 대구로 가다 보니까 이제 갈 때마다 적십자 활동을 저는 했었고, 그리고 다른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번역 봉사 같은 걸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봉사라는 것은 물론 진로와 연계되면 가장 좋게 하겠지만 자신이 이제 가장 이렇게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제 꾸준하기만 하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단발적으로 이거를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너무 약간 산만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꾸준하게 한다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두괄식으로 또 기사를 쓰듯이 하니까 쉬웠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생글생글에 학생 기자로 활동을 한 것이 네.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이 생글생글을 쓰면서 뭔가 피드백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OT나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지만 약간 그런 OT나 MT 같은 것에서 항상 강연 같은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기성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뭔가 제 글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도 솔직히 글이 정돈되면 사고도 정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글을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고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팁들을 배우다 보니까 저는 보고서를 쓸 때든 아니면 수행평가를 할 때든 되게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고 또 생글생글 안에도 여러 가지 시사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지식도 같이 풍요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우리 신지민 씨도 생글 기자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편하게 다가오게 해줬는데 저는 거꾸로 글 쓰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좀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기도 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드백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져서 나중에 이제 원서도 많이 쓰고 할 때도 되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생글생글을 더 찾아보게 되는데 이런 경제적 이슈나 근데 여기 생글생글이 경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좀 더 폭넓게 주변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해줘서 네, 제가 평소 어렵다 생각했던 시사나 아니면 글 쓰는 걸 모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군요. 생글생글이 많은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쁘네요. 우리 조미성 씨는 몇 시간 잤어요? 아, 저요? 저는 근데 되게 아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전 잠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수면이랑 학습량이 이렇게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무조건 잠을 적게 자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고 싶은 대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야자가 끝나면 11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오고 씻고 뭐 이렇게 하면 11시 반에서 12시쯤 되는데 만약에 그때 졸리면 그냥 그때 잤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7시나 7시 반쯤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고 약간 이랬었던 것 같은데 또 물론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 새벽에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좀 학교에 있을 때 공부를 집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 약간 잠까지 줄여가면서 하기에는 약간 나는 너무 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잠을 최대한 많이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네. 다행이네요. 두 분이 다른 대답을 해주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보여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저 12시에 자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더 늦게 자기도 하고 그쵸. 또 뭐 더 일찍 일어나기도 했다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쵸. 약간 불규칙하지만 맞아요. 오히려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됐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학습법을 찾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내신 공부할 때도 그랬겠지만 수능 공부는 어땠나요? 교과 부문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저희는 또 특히 저희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과탐 2 과목을 다 내신으로 넣어버려가지고 2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조금 약간 불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학기 동안은 2 과목을 2개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둘 다 원 과목이었기 때문에 좀 이거를 병행하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신 겹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1학기 동안은 그리고 오히려 또 원 과목에 있었던 내용이 2 과목에서는 더 심화돼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뭔가 내신 공부할 때랑은 반대로 수능 공부할 때는 약간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좀 더 재밌게, 약간 상대적으로 재밌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제 내신 때가 아닐 때면, 모의고사 시간 맞춰서, 뭐 아침부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거 순서대로 맞춰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신이랑 병행하는 게 힘들었지만 재밌었다라는 게, 네, 제 경험입니다. 어땠어요? 수능 공부하는 거는? 전 재밌진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때부터 고려대학교가 일반 전형이 생겨서 최저를 꼭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만약 다른 특기자 전형만 지원했으면 최저가 필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1월 때부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교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단 학원에 가서 무조건 그러니까 학원 수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는 무조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빼놓으려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 커리를 1년 동안 따라가면서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고3 때부터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조금 많이 해서 수능 공부도 할 수 있고 면접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만큼은 무조건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자유주도 학습 시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능 시간표대로 무조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식곤증도 오고 좀 졸리길래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공부해야 시험장에 가서도 좀 맞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어 특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특기를 갖출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었나요? 외국에 좀 살다 봤어요? 저는 거의 안 살다 왔는데 전 한 6개월밖에 안 살다 와서 이건 살다 왔다고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영어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부터는 싫어했는데 그 전에는 좀 좋아했었고 네 그렇게 그럼 6개월 동안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거네요? 네 영어권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그렇군요. 그 생글 기자 활동을 이 내신 아니죠 학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었나요? 그렇게 막 방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했나요? 네. 애초에 뭐 기사를 제출하는 방식도 강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감일이 이때까지니까 무조건 기사 하나씩 써가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써서 제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뭔가 교과 시간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럴 거면 내가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 볼까? 라고 해서 기사를 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연계 활동으로 봐야지 이거를 따로 별개의 활동이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생글 기자 활동이
어떻게 보면 교과도 되고 비교과도 되고 하는 그 그렇죠. 복합적인 도움이 됐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생글 기자 활동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약간은 좀 대비가 되는, 좀 반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그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한 분은 연세대에 재학 중이고 또 한 분은 고려대에 재학 중이세요. 네. 우리나라의 양대 명문 사학의 네. 대표 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오셨는데 약간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연고전 한다 생각하고 고연전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고전 내지 고연전으로 우리 학교 오세요라는 얘기를 한 번씩만 좀 해줄까요? 그럼 먼저 약간 도전적인 고등. 일단 뭐 어딜 보고 말하면 되나요? 여기, 네. 예. 일단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도전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놀면서 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성격도 약간 매사에 열정적이고 대신 열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제 것을 챙기면서 같이 놀면서 공부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열정적인데 이것을 약간 공부에만 한정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또 캠퍼스도 굉장히 예쁜 고려대학교에 오신다면 정말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직 학교 안 가봤죠? 근데 저는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기 때문에 학교 매일 봅니다. 예, 배틀 치열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캠퍼스 예쁜 걸로 하면 연대가 훨씬 예쁜데 네, 원래 가진 자는 말을 안 하니까 연세대학교는 제 생각에는 열정이 없지 않고요. 더 잘 노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걸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되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신촌 캠퍼스가 아니라 송도 캠퍼스잖아요. 저 언더우드 국제대의 언더우드 계열은 신촌에서 하고 그래요? 네, 다른 계열도 수업이 대부분 송도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반반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송도 캠퍼스도 가끔 갔어요? 저희는 1학년 때 다 가니까 네, 그렇군요. 1학년 때만 가고 지금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는 이제 RC라고 해서 기숙형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1학년들이 다 같이 기숙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과 외에 비교과 같은 그런 개념의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자신의 그 어떤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좀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사실 RC를 하시는 분들의. 사실 교육적인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1년 동안 되게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가 정말 좋았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강압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전 되게 좋았거든요. 지역 사회에 녹아드는.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특정 학교를 편향하는 건 아니니까. 고대도 또 저랑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저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20학번이고 뭔가 이제 18학번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2년 먼저 학교를 다니신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많았는데,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안암이라는 그 동네에 굉장히 정이 들어서 이제 이게 제 2의 고향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학교 열람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도 대면 수업을 많이는 아니지만 경험을 해봤으니까 뭔가 아직까지 소속감을 딱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벌써 이렇게 소속감이 든 거 보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더 좋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2020 학번들은
학교도 많이 못 가고 그래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시간도 없고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고려대에 대한 소속감이 아주 뛰어난 걸 보니까 좋은 학교인 것 같네요. 네. 아, 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만 명심을 해달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먼저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후배가 이제 대학 후배인가요? 아니면 생글 고등학생. 후배? 아, 고등학생들이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수능 끝난 지 바로 다음 날이죠? 어제가 수능이었죠? 아, 네. 아, 네. 하여튼 이제 수능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학 오기 전에 무조건 운전면허 따시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운동하면 되게 좋은 게 이제 비단 살을 빼고 이제 외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노셔야 되니까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그만큼 이제 후회 없이 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행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좀 이 시국이 잠잠해지고 좀 괜찮다면 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시고 친구들끼리 추억 많이 쌓으세요. 근데 대신 이제 고1, 2라든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나중에 이거 다 할 거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니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게 다 열심히 해놓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다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 나름인 것 같고 다 좋게 풀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간 대비가 되는 우리 독자분들에게 네. 다양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우리 대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모셔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생글생글이 우리 학생 기자들이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생글생글 학생 기자 활동을 마치고 대학에 가신 분들이 고교생 후배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글이 활동도 있고 하니까 우리 두 분 앞으로 대학생글이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